안녕하세요. 설이나 롯데의 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에 처음 시도해봅니다. 주간 리뷰 우리 작가님과 함께 할게요. 주간에 리뷰할 게 무엇이 있느냐 하시겠지만 할 게 많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윤호입니다. 네, 이제 주간에 또 야구 경기를 빠짐없이 또 챙겨보셨을 텐데 리뷰할 게 참 많죠?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고, 사실 그 사건 사고라는 게 별게 아니라 정말 타선이 물먹은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팬들의 속도 끌게 만들었고, 마지막 주말 경기에서는 실책도 나오면서 그 실책이 전부 실점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무승부를 하긴 했지만 좀 많이들 속이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한 주간의 경기를 전부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타자, 투수, 수비 요렇게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타자에서는 나승엽 선수 그리고 전준호 선수는 조금 괜찮지 않았나? 그래도 그나마 그 둘은 싶어요. 사실은 나승엽, 전준우 이 두 선수가 엄청 미친 듯이 잘해서 베스트다라기보다는 시즌 극초반에 하나같이 그냥 배트를 안 들고 나온 것처럼 타격을 하다가 이제 KT와의 주말 시리즈 때부터 이 두 선수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요일부터 이제 전준우, 나승엽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제 궤도에 올랐음이 확인이 됐어요. 토요일에는 사실 못하다가 한 경기 잘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거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 일요일에도 잘 하면서 이제 이 둘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승엽 선수가 그래도 그 윤고나황 4명 중에 제일 먼저 살아났는데, 그래도 그 모 단장님이 5억씩이나 주고 메이저로 가겠다는 걸 붙잡은 그런 가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넷 중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크게 살아났다는 점에서 나승엽 선수가 빨리 살아났다는 점이 좀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전준우 선수는 사실 저는 조금 의외였던 게 1번에 세우는 게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득점권에서 못 치던 타자였고, 그리고 좀 클래식 스탯은 좋은데 클러치 상황에서의 스탯은 훨씬 못했으니까. 근데 저는 1번을 뒀을 때 이게 약간 극약 처방 느낌이 들었던 게, 지금 당장 타격 페이스 자체가 죽어 있는데 1번에 세운다고 이게 해결책이 될까 싶었단 말이죠. 그리고 베테랑 타자 같은 경우에는 신진급 그 타자들에 비해서 페이스가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슬럼프가 조금 길게 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어쩐 일인지 1번 타선에 두자마자 7, 8년 전에 이제 17, 18 시즌 이때 기억이 되살아난 건지 갑자기 살아난 모습을 보이면서 되게 정말 의외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겨울팀에서 전준우 1번을 밀었는데 정말 이게 실현이 되더니 다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현이 될 줄은 몰랐지. 네. 근데 정말 놀랍게도 타격감까지 살아나주는 모습을 보아하니 진짜 다행 플러스 또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가뜩이나 우리 타격감 죽어있는데 어쨌든 네, 이렇게 베스트 선수는 나승엽, 전준호 선수를 뽑을 수가 있겠고, 물론 이 두 선수가 진짜 엄청 매우 잘해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워스트 선수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사실 저는 전부 다라고 하고 싶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또 띄는 선수가 있거든요. 자, 워스트 선수 지금은 없지만 황성빈 선수, 박승욱 선수, 그리고 지금 있는 윤동희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 윤동희 선수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어요. 대체 왜, 이유가 뭘까?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황성빈 선수, 박승욱 선수는 지금 2군에 가 있지만 서도 아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렇죠. 박승욱과 황성빈은 이제 말소된 이유는 조금 다르긴 해요. 박승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격도 안 좋았는데 수비에서 기본적인 포메이션까지 지키지 않으면서 그런 보네트성 플레이에 감독님이 좀 화가 많이 나서 내려버린 것 같고, 황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말도 안 되는 스윙하기도 전에 하체가 빠지는 그런 타격 때문에 아예 폼이 스윙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내려보낸 거고, 아무튼 둘은 이제 스타팅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윤동희인데, 윤동희 같은 경우에도 타격 폼이 지금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일요일 경기 윤동희와 고영표의 맞대결 첫 번째 타석이었는데요. 이 결과가 투수 땅볼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하체가 다 돌지 않았는데 이미 어깨가 열려 있어요. 이게 회전을 하는 순서가 지면에서 힘을 받아서 그거를 하체로 올리고 그걸 골반을 먼저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몸통, 어깨,
8 이런 식으로 회전 순서를 정립을 해서 배트에 파워를 전달을 해야 정상적인 타격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거를 파워 전달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게 골반이 다 돌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깨가 미리 열려버리게 되면 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파워도 전달이 안 되고, 그리고 어깨가 먼저 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꿈치도 몸에서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트를 앞으로 끌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발사 각도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꿈치가 몸에 붙어 있어야 내가 이 배트를 어떤 각도로 어떤 레벨 스윙을 할 건지 어퍼 스윙을 할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팔꿈치가 들려 있으니까 내 배트를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윙도 힘없는 투수 땅볼이 된 거고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스윙은 뭐냐? 지금 보시는 에런 저지 스윙인데요. 이게 똑같은 날짜 30일자에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저지가 코르테스 선수 상대로 만홈런을 때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보시면 폼이 굉장히 네.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스윙할 때 자체는 비슷한데, 이거는 조금 심한 개념이긴 한데 리니어 히팅 그리고 로테이셔널 히팅이라고 스윙을 하는 스타일이 두 개가 있는데, 저지 선수는 완전한 로테이셔널 히팅이고 윤동희 선수는 조금 더 리니어 히팅에 가깝긴 해요. 근데 이건 뭐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보시면 저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윙을 하는데 골반이 한 절반 정도 돌았죠. 근데 완전히 돌진 않았어요. 근데 골반이 완전히 돌기 전까지는 어깨가 완전히 닫혀있어요. 윤동희 선수와 비교를 해보시면 윤동희 선수는 어깨 부분과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부분이 각도가 져 있죠. 이 각도가 져 있다는 게 팔꿈치는 열리지 않았는데 어깨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지 선수는 보시면 팔꿈치와 어깨가 완전히 일직선, 그러니까 이게 어깨가 닫혀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체가 다 돌기 전까지 어깨가 닫혀있다라는 게 정상적인 타격 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윙을 해야 장타도 나오고 컨택이 그냥 장타는 안 나오더라도 하드잇이 나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윤동희 선수의 스윙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사실은 만약에 스윙은 문제가 없는데 그냥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폼이 안 좋구나, 내비두면은 언젠가 올라오겠지 하고 현장 감독도 그냥 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윙이 아예 망가져 있으니까 이거는 코칭 스태프에서도 좀 결단을 내릴 타이밍이 임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지만 정보근 선수가 후반에 조금 못하긴 했지만 매우 잘했었고, 그래서 공로상으로 정보근, 김민성, 장두성 선수를 좀 뽑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정보근 선수가 SSG 3연전까지만 해도 정말 잘했는데, 주말 KT 3연전에서 5타수 무안타로 좀 침묵하면서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스탯을 훑어보니까 베스트 라인업에 넣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SG전까지 그의 공로 절대 잊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김민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승민이 내복사근 부상을 입고 비워진 시점에서 이루수 자리에 급하게 불려 올라와서 타점도 좀 뽑고 그리고 진루타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베테랑의 노련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장두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타로 나올 때마다 안타를 쳐대더니 일요일에는 선발 출장까지 해서 고영표를 제대로 후들겼습니다. 원래 고영표 선수가 기존 배달부였던 황성빈 선수에게 매우 약했어요. 그래서 황성빈이 빠지고 장두성이 들어왔을 때 장두성이 제약화를 해줄 수 있을까 했는데 어쩐 일로 고영표 선수를 그냥 계속 두드려 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고영표가 배달부 계열 타자한테 좀 약한 PTSD가 생길 만하지 않나 싶고, 사실은 출장수 대비 활약도는 장두성 선수도 베스트급이지만 타석수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작기 때문에 공로상 쪽으로 돌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고 이제 투수를 조금 보자고요. 사실 우리 투수진은 좀 저는 요새 괜찮나 싶을 정도로 진짜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이 버틴다는 말보다도 잘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베스트 선수에 지금 데이비슨, 정철원, 정현수, 박진 선수 이렇게 4명이나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데이비슨 선수부터 얘기를 해보자고요. 좀 볼넷이 걱정이 많이 되던 선수였는데 굉장히 잘해주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제구불안이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리고 시범 경기와 연습 경기에서도 제구불안이 조금 기사화되면서 단점으로 꼽혔는데, 막상 실전 들어가니까 2경기에서 볼넷을 각 2개씩만 허용하면서 나름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닝 소화력이 되게 인상 깊었죠. 화요일에 89구를 던지면서 7이닝을 먹었는데 4일 휴식하고 또 일요일에 등판해서 112구를 소화하면서 스태미너도 좋다라는 걸 입증했고, 총 13.1이닝을 소화하면서 3자책점 기록했고, 사실은 이 3자책 중에 2자책도 일요일에 기록을 한 건데 이것도 사실은
불펜이 공백이 없었다면은 그냥 무난하게 6이닝 무실점하고 넘겨줬으면 될 건데 워스트에 꼽혀있는 두 베테랑 선수 때문에 7회까지 무리하게 소화하려다가 좀 아쉬운 마무리를 했죠. 사실은 데이비슨 선수가 윌커슨 선수의 공백을 메꾸는 자리였기 때문에 역대급 이닝 히터였던 윌커슨 선수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것도 물음표였거든요. 그런데 역시 월드시리즈 멤버의 클래스는 영원하다. 홈은 일시적일지언정. 그래서 이 선수가 애틀란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롯데팬, 같은 롯데팬 중에서 메이저리그를 애틀란타를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아주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데이비스는 문제가 없고 정철원 선수 요새 아주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구속도 굉장히 잘 나오고 150까지도 꽂혔죠. 그리고 3연투까지 해냈습니다. 이 정철원 선수의 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사실 저는 정철원 선수 트레이드 소식을 듣고 뭐 시범 경기까지 소화하면서도 이 선수가 150을 계속 꽂아댈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철원 선수가 물론 작년에 이닝 소화가 적기도 했고 투구수도 22, 23 시즌에 비하면 적긴 했어요. 600 몇십 구였는데 근데 이게 안식년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위를 회복할 만한 수준의 그런 안식은 아닌 게 이 선수가 부상을 겪어서 온전히 한 시즌을 그 리바운딩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국은 시즌을 뛰면서 계속 대기해라 준비해라 몸 풀어라 이런 얘기도 들어가면서 등판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재활 그리고 경기력 회복 이런 것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포심 평균 구속이 145.7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넘어와서 이제 트랙맨으로 바뀌었으니까 구속 측정이 그럼 한 플러스 2 정도 해서 한 147? 이 정도까지만 꾸준하게 찍어둬도 더 할 나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50까지 그냥 빵빵 꽂아대는 걸 보면서 이게 그래도 젊은 투수여서 리바운딩 속도가 빠른 건가 싶었어요. 아무튼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즌 시작 전에 가장 큰 물음표였죠. 이 선수가 불펜에서. 근데 이 가장 큰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어주면서 갑자기 필승조 중에서도 넘버원 카드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투 때는 실점을 허용하기도 했고 3연투 때는 다시 구속이 145까지 내려가면서 약간은 걱정이 되는데 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 3연투 등판에서도 무실점을 기록했고 그래서 많은 동료들에게 투지도 심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우리 정현수 선수가 예상외로 너무 호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왼손 그러니까 좌투가 많이 없는 상황인데 모두 지금 정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개막의 멀티이닝 때 1실점한 거 빼고는 전부 무실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지금 정현수 선수가 원포인트 릴리프로 배정을 받은 시점에서 멀티이닝을 소화하면서 실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지가 않고 결국은 이 사실 LG전에서 실점한 거는 LG 타선이 요즘 미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 빼고 전부 1이닝 이하로 소화한 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했다는 점에서 특급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주말 KT 3연전에서는 시즌 첫 3연투까지 소화하면서 이때 사실 걱정이 많이 됐던 게 작년에 3연투를 총 2번을 했는데 이때 모두 무너지면서 3연투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관리적인 면을 떠나서 경기력적으로 안 좋아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희생플라이로 그 책임주자 말고 승계주자 한 명만 실점시키고 틀어막으면서 작년에서 또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진 선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진짜 잘하고 있어요. 그냥 잘하고 있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죠. 뭐 박진은 원래는 사실 선발 경쟁에서 탈락하면서 불펜으로 갔고 그래서 사실은 롱릴리프로 활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베테랑 둘의 말소와 부진으로 갑작스럽게 필승조까지 불려 올라왔죠. 근데 원래 필승조였던 것 마냥 계속 호투 중입니다. 박진도 마찬가지로 개막 시리즈 LG전에서 1실점을 한 것 빼고는 무실점 행진 중이고요. 위태위태한 불펜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원래는 선발 경쟁 때는 포심 슬라이더에 곁들여서 스플리터도 계속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불펜으로 옮긴
공격인 만큼 그 구종의 폭보다는 원투펀치, 그러니까 포심과 슬라이더 이 두 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포심이 약간 테일링이 좋은 유형이기 때문에 우타자 몸쪽으로 휘는 그런 포심이고, 반대로 슬라이더는 우타자 바깥쪽으로 도망가는 슬라이더이기 때문에 이 둘의 피칭 하모니가 잘 나오면서 타자들을 잘 요리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주 잘하고 있고요. 칭찬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고, 워스트 선수 2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정말 미운 선수가 한 명 있어요. 구승민 선수. 그리고 말씀 꺼내기가 안타깝지만 김상수 선수가 요새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승민 선수는 21억으로 이제 FA 계약을 하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너무 못해서, 이유가 그냥 진짜 그거예요. 너무 못해서 내려가 버렸어요. 네, 그게 진짜 저는 조금 솔직히 자존심이 상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너무 못해서 2군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어떡하죠? 저는 사실 원래 구승민 선수가 시즌 초에 페이스가 약간 덜 올라오는 타입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24 시즌 전에, 그러니까 20부터 23 시즌까지 계속 청구 이상 투구를 하면서 체력적으로 저하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이도 이제 많으니까는 조금 감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140도 깐당깐당한 거는 좀 핑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본인 말로 작년 초에 이제 140 깐당깐당한 포심 던지면서 김혜성 선수한테 홈런도 맞고 했던 게 몸에 문제는 없었고 ABS 적응이랑 시즌 페이스 끌어올리는 속도가 늦어서였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ABS는 이제 2년 차고 시즌 페이스는 올해는 제대로 끌어올려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또 그 시즌 초반에 혼신의 141 던지고, 그리고 포심은 그렇다 치고 스플리터가 땅으로 깔아앉지가 않고 계속 스트라이크 중상단존으로 들어가면서 LG전에서는 그 백업 타자였던 문정빈 선수한테까지 홈런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냥 포심의 9위를 떠나서 그냥 전체적인 피칭 로케이션이 망가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141이 작년에 141하고 또 다른 게 아까도 말했지만 트랙맨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우리 눈에 들어오는 구속이 2-3km 정도 더 빨라졌는데 지금 141이면 작년에는 139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뭘 끌어올리는 속도가 올해는 제대로 끌어올려지고 있다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2군에 가서 그냥 뭐 등판 같은 거 많이 해서 실전 감각 유지할 생각 말고 그냥 웨이트 열심히 하고, 그리고 불펜 피칭, 라이브 피칭 많이 해가지고 그냥 페이스를 빨리 끌어올리는 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네요. 야, 좀 딴짓 좀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고. 김상수 선수가 작년에 진짜 너무 고생을 해서 이렇게 저는 조금 안타까운데 올해 너무 지금 초반 페이스가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뭐 저는 김상수 같은 경우에는 구승민보다는 조금 더 실드를 치고 싶은 게 직전 연도에 엄청나게 구르기도 했고, 그리고 뭐 이 선수는 21억이 아니죠. 2년 6억이잖아. 그래서 조금 관대하게 보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마냥 실드만 쳐주기에는 당장 저번 주 초에 SSG와 3연전을 붙으면서 지겹도록 또 만났던 노경은 선수가 그 비교군이어서 조금 더 억울하다라는 측면이 있죠. 노경 선수가 지금 84년생으로 이제 만으로도 41살인데 김상수 선수보다 4살이 더 많거든요. 근데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순수 불펜으로만 80이닝을 넘게 뛰었어요. 70이닝도 아니고. 근데 그러고도 우리랑 붙을 때 147을 막 빵빵 뿌리는 거 보고 참 저 선수는 관리를 잘한다. 물론 노경은 선수의 관리가 어나더 레벨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김상수 선수도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이닝을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김상수 선수의 그 시즌 초 부진이 구승민 선수처럼 그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속도가 늦어서라기보다는 오버페이스라고 보거든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 2월 중순에 있었던 대만 국대와의 경기에서 김상수 선수가 등판했을 때 148까지 찍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그게 좀 현실화됐다고 보고, 결국은 베테랑인 만큼 이 오버페이스에 대한 그 리턴 값이라고 할까요? 부담으로 돌아오는 정도가 크다. 그래서 좀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말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추격조 위치에서 뛰었죠. 박진 선수에 이어서 등판을 하기도 했고 지고 있을 때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추격조를 뛰면서 페이스가 올라오는 추이를 보고
이제 이 정도면은 다시 승리조에 뛰어도 되겠다 싶을 때 이제 박진 선수와 함께 승리조에서 활약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상수 선수는 진짜 조금 제가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비 방면인데요. 수비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싹 다 못할 수 있지? 분명히 열심히 했다고 한 것 같은데 저 유튜브에서 봤는데 수비 연습 열심히 했다고.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열심히는 했을 수 있으나 베스트 선수가 없습니다. 좀 짧게 하고 넘어갈 정도로 아무도 못해요. 네, 잘하는 수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 맞습니다. 워스트 선수는 정말 모두를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저기 외야 빼고 전부 다 못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외야도 레이스는 범인에 넣어야 돼. 네, 레이스도 도대체가 마찬가지. 좌익수 우익수 가리지 않고 포구 실책을 하는 게 어딨어. 외야수가 공 날아간 거 잡아가지고 던지는 게 다인데 잡는 걸 못하면 쓰나. 정말 실망스러운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책이 너무 많았어요. 또 유격수 포지션과 2루 포지션이 원래 실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 심하다. 네, 너무 심하다. 네, 그렇죠. 뭐 제가 꼽은 건 이제 윤동희, 장두성, 전준우 이 셋 빼고 전부 다인데 그 중에서도 워스트 오브 워스트를 꼽자면 결국은 박승욱과 손호영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둘을 이 수비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박승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입에 올리기도 뭐 귀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지만 이번에 얘기를 한 이유는 결국은 수비 피지컬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숙지, 그 포메이션의 인지 문제 때문인데요. 27일에 박준우 선수 등판 상황에서 정준재가 친 애매한 투수 땅볼이 나왔을 때 3루수 손호영과 투수 박준우가 대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애매한 타구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유격수가 3루 베이스 커버를 가고 1, 2루수는 각자 베이스를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계속 투수 3루수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잡히면서 도대체 저게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을 연습을 아예 안 한 건가? 아니면 그냥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나 싶을 정도로 보내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전까지 얘기하던 포구 실책, 송구 실책 이런 거와도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이 말도 안 되는 수비를 저지른 바로 다음날 2군에 귀향이 보내지면서 좀 많이 감독이 화가 났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손호영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다 싶더니 일요일 마지막 경기에 실책은 공식적으로는 하나지만 2개의 실책을 사실상 저질렀다고 봐야 합니다. 늘 느끼지만 KBO는 실책을 안 줘도 너무 안 줍니다. 하나같이 기본적인 포구 문제였는데 내야수가 공을 못 잡으면 그게 실책을 줘야지 뭐겠습니까? 뭐 메이저처럼 내야 땅볼 타구가 뭐 타구 속도 110마일, 120마일 이렇게 찍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못 잡으면 실책 줘야죠. 그래서 그렇죠. 포구 문제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포구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화도 많이는 안 나고 기본적인 포구 문제는 그 여담으로 전민재 선수가 실책을 하나 했죠. 원래 전민재 선수가 수비를 잘하는 선수인데 실책을 하는 걸 보고 의외다 싶었는데 그거와 별개로 조금 들었던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사직구장의 바닥에 철판이 깔려 있어요. 이게 예전에 박정태 해설위원이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내야수들이 아주 고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팀뿐만 아니라 지금 리그에서 내로라 하는 수비력을 갖춘 유격수들 뭐 박성환, 김주원, 박찬호, 오주환 등등 탑 클래스급 수비력을 갖춘 내야수들이 사직구장만 오면 기본적인 실책을 저지르는 일을 좀 많이 봤을 거예요. 사직 팬분들은. 그래서 그만큼 사직 내야의 땅볼은 언제 어디서 얼마나 튀어오를지 혹은 얼마나 깔아앉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느낀 점이 이 사직 철판을 드러내는 대규모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신구장을 만들거나 하기 전에는 유격수 매물을 FA로 사들이는 것이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기장을 두고 수비 좋은 유격수를 산다고 해서 그 수비 기대치를 100% 채워주기가 힘들 거라는 거예요. 물론 과거 우리 마차도나 지금 MLB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나 아니면 한 4, 5년 전에 전성기 오지환급 수비력을 갖춘 선수라면 이 정도 차직 내야를
감안하고도 좋은 수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마차도 같은 경우에도 그 사직 내야를 끼고도 쉴 틈 없이 호수비를 먹었고 3루수가 잡아야 될 거 유격수가 잡아서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압도적인 수비력을 갖춘 유격수라면 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지금 적어도 현 KBO 리그에는 그 정도 레벨의 유격수는 없다. 이게 스탯베이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2021년도 마차도 선수의 OAA가 20인데 작년에 유격수 OAA 1등이 김주원 선수인데 16밖에 안 돼요. 물론 16도 엄청 잘한 건데 22면 넘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유격수 매물이 나온다고 해서 살 게 조금 아니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 뭐 박찬호 선수가 FA로 나오는데 그것도 조금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선수가 사직 오면은 그 챔피언스 필드에서 하던 만큼 수비를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그건 이제 선수 잘못이 아니고 경기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직구장을 빨리 대체 언제 언제쯤 매일매일 매년 새로 짓는다 하고 있는데 대체 언제쯤 매번 갈아엎어지는 이 사직구장 보니까 재건축 지금 이야기. 또 중단됐더라. 네, 또 사라진 이야기. 이건 정말 진짜 언제쯤. 사실 지금 노후되고 엄청 못생긴 구장 우리 뿐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잠실도 지금 새로 짓고 있고. 아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자면 이번에 그 창원구장에서 그 사고가 발생한 구장이 안전등급 B등급을 받았어요. 저희 C등급입니다. 문제가 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낡은 구장을 어서 빨리 하루라도 좀 그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빨리 빠르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도야 보고 싶다. 이번 주는 좀 건실한 모습 보고 싶습니다. 건실한 수비, 건실한 타격, 지금 건실하지만 투수력 보고 싶고요. 다시 한번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주 경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그대로 소화하면서 수요일에 김지훈 선수가 나오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엄상백 선수를 거르고 문동주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강속구에는 원래 장점이 있는 타자들이죠. 그래서 뭐 안우진 선수도 5이닝 2실점 이렇게 나름 짧게 막아내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잦았는데 좀 글쎄요. 문동주 선수가 작년 말 기점으로 해서 스플리터를 장착을 하면서 좀 좋은 투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포심을 잘 공략해서 또 주초 첫 경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꽃겨울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경기 숲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